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벌써 2명의 핵심 선수를 영입했고 이제 세 번째 영입,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채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역대 가장 화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 마침내 첼시의 중앙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독점 보도가 영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현지 보도 내용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수 티모 베르너 영입에 이어 센터백 라두 드라구신의 오피셜이 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중앙 미드필더 갤러거를 데려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이적 시장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하면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이적 시장 막판에 최대한 가격을 깎아서 조금은 짠돌이 레비 회장이 진을 빠지게 만들면서 원하는 선수를 원하는 가격에 데려오지만 늦게 오다 보니까 훈련 시간도 부족하고 팀에 적응할 시간도 부족해지면서 결국에는 영입 선수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작 일주일여 만에 사실상 2명의 선수의 영입이 완료되었고 오피셜이 10여일 만에 나왔고 결국엔 1월 달에 있는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이 2명의 영입 선수가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속전속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의 정보를 보면 2002-2003 시즌 이후에 토트넘이 1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총 42명의 선수를 이전에 영입했었는데요. 이때 이 42명 중에 28명이 1월 마지막 주 이적 시장이 열린 마지막 주간에 왔고 또 마감 당일에 합류한 선수가 14명이라고 합니다. 즉 42명 모두가 마지막 시점에 와서야 토트넘에 입단을 했다는 얘긴데요. 이번에는 첫 주에 2명의 선수 2002-2003 시즌 이후 43호 영입과 44호 영입인 베르너와 드라고신은 굉장히 빨리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토트넘의 현재 운영진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와 더불어 풋볼 인사이더 영국의 인터넷 매체에서 갤러거가 토트넘과 매일 대화하고 있는 세 번째 영입 카드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지만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풋볼 인사이더 자체는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니지만 에릭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최초 보도했고 가장 먼저 이 이적설을 제기했던 매체가 풋볼 인사이더고 그 주인공이 웨인 베이시 기자인데요. 기존의 풋볼 인사이더의 다른 기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취재 이력이라든지 소스에 믿을만한 그런 정통성이 좀 부족한데 웨인 베이시 기자는 세계적인 축구 매체죠. 골닷컴 영국판에서 북런던 지역 아스널과 토트넘을 전담으로 취재해왔던 북런던 지역의 수석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풋볼 인사이더로 이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웨인 베이시 기자가 풋볼 인사이더에 입사한 이후부터는 풋볼 인사이더에서 나온 기사의 공신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사실은 웨인 베이시 기자의 기사 정도만이 조금 이제 근거 있는 이적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인 베이시 기자가 이 갤러거 영입설을 다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드라구신의 이적 협상 과정도 웨인 베이시 기자가 독점 보도했던 내용들이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갤러거에 대한 내용도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웨인 베이시 기자가 쓴 이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달 1월에 첼시의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기 위해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소식통이 풋볼 인사이더에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갤러거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매일 대화하고 있으며 데일리 다이알로그라고 표현을 했죠. 첼시는 4,500만에서 5천만 파운드 최대 837억 원의 이적료가 충족이 된다면 기꺼이 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첼시는 갤러거에 대해서 사실은 엔소 페르난데스와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영입하는데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주전 자원들을 이미 거액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갤러거를 처분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에 부상자가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갤러거가 백업 미드필드로서 꽤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도 꽤 좋은 경기력을 기대 이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는 남기려는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이적료만 잘 쳐준다면 보낼 수 있다는 의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이탈리아 클럽 제노아로부터 영구적으로 영입한 센터백 라두 드라구신과 RB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계약을 맺은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영입한 것에 이어 또 다른 대형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첼시 감독은 최근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 페어플레이 문제로 인해 이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액의 매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갤러거는 첼시의 훈련장 코밤에서 성장한 유스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매각이 되든지 첼시에게는 순수하게 이익이 될 것인데요. 한 가지 문제는 토트넘과 첼시의 치열한 런던 지역 라이벌 관계, 그렇기 때문에 두 팀 간의 이적 활동이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첼시가 이 거래에 응할
응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첼시 입장에서는 갤러거를 토트넘에 보내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몇 달 동안 각종 매체에서 보도했던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토트넘이 갤러거를 원했고 오퍼를 했지만 첼시가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첼시가 최전방 공격수를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썼던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지난 여름에 카이세도 영입에 굉장히 큰 돈을 이미 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를 영입하는데 거액의 이적료를 쓰려면 기존 선수들 중에 일부를 조금 거액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오퍼가 시즌 중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갤러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만이 갤러거에게 이 정도 돈을 지를 의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 첼시가 많이 이적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름이죠. 오시맨을 공격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갤러거를 팔아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선수 영입이 없을 때는 갤러거를 팔 필요가 없다라고 포체티노 감독이 이야기를 했지만 공격수를 데려오려면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임대 생활을 했던 미드필더 갤러거는 올 시즌 첼시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수술로 인해 3월에야 복귀가 예상되는 풀백 리스 제임스의 부재로 인해 올 시즌 갤러거는 모든 대회 공식 대회 14차례에서 첼시의 주장직까지 맡았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미드필더 보강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 9일 풋볼 인사이더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이달 중에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경우 미드필더 포지션 영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새해가 있기 전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프리미어리그 5위에 올라있고 다음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 30분 1월 15일에 열릴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맨유전입니다. 한편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2연승을 거두면서 토요일 1월 13일에 풀럼과 서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위에 있는데요. 첼시 입장에서는 일단 갤러거를 빨리 내줄 수는 없어요. 갤러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휴식 기간에 또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면서 진행할 텐데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당장 맨유와의 경기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퍼는 맨유전 이후 한 2주 가까이 이어질 휴식 기간 동안 선수를 또 데려와야 훈련도 시키고 자리를 잡게 할 수 있고 또 맨유와의 경기 이후에 호이비에르에 대한 이적 협상이라든지 또 선수단의 부상 상태까지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현재 부상자가 미드필드 라인에 한 명만 더 발생해도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의 이적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를 영입해야 할 수 있는데 다만 호이비에르를 팔지 않을 경우 토트넘 역시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드라구신 영입을 위해 큰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쇄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뿐 아니라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으로서 공신력이 높은 매체죠. 더 스탠다드에서도 토트넘과 첼시와 관련된 이적서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양팀의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빅터 오시맨이 첼시 입단에 열려있다라는 보도로 인해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시맨이 최근에 나폴리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나폴리와의 계약에 새로 들어간 조건이 바로 바이아웃 조항. 김민재 선수가 난항 없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 있었던 그 바이아웃 조항인데요. 물론 김민재 선수에게 기록됐던 4,800만 유로보다 훨씬 높은 1억 2천만 유로 수준의 바이아웃이 걸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오시맨 정도의 나이와 기량을 보여준 선수에게는 충분히 첼시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이아웃 금액만 내면 오시맨 설득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적 협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오시맨을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려면 FFP를 충족하기 위해 갤러거를 내줄 수 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첼시의 최근 가장 큰 문제가 결정력이잖아요. 니콜라 잭슨이 아프리카 네이션컵으로 차출되긴 했지만 오시맨도 물론 아프리카 네이션컵 치러야 해요. 그러나 니콜라 잭슨이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결정력을 생각한다면 아쉽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첼시는 이미 자메이카의 유망주인 공격수 두주안 리처즈 이 선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18살로 사실상 유스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도 노리고 있다. 공격 라인에 오시맨을 데려오든 퍼거슨을 데려오든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즉 오시맨이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참가하고 있으니까 공격수를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그러면은 에반 퍼거슨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월이든 여름이든 결국에는 토트넘이 1월이든 여름이든 첼시의 상황을 딱 보고 갤러거를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 현재 대화는 1월에 데려오면 좋고 아니면 최소한 여름에라도 데려오겠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첼시는 계속해서 토트넘의 미드필더 위시리스트에 최상단에 있는 코너 갤러거를 매각해서 이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스탠다드 역시 첼시의 공격수 영입은 갤러거의 토트넘 이적과 연결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들이 원했던 수비수 라두 드라구신과 포워드 티모 베르너를 이미 영입했고 그러면서 제드 스펜스는 제노아로 임대를 보냈고 에릭 다이어는 잔여 기간 동안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됐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영국의 대중지인 더선 역시 독점 보도를 통해서 인용 보도라든지 출처 없는 보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선스포츠의 전문가인 앤디 딜런의 이름을 걸고 소개한 기사를 통해서 현재 첼시의 내부 상황,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은 갤러거를 이제 중용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첼시 고위층에서 강요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FFP 문제로 인해서 공격수가 지금 필요한데 포체티노 감독이 자신의 전술에는 문제가 없고 자신의 팀플레이는 문제가 없는데 선수들이 골을 못 넣는 걸 어떡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사주겠다. 다만 스트라이커 영입하려면 갤러거를 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을 소개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갤러거의 계약 기간인데요. 갤러거 선수가 2025년 여름에 첼시와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즉 1년 반이 남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 갤러거는 첼시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있죠. 2024년 여름에 이적할 경우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 올 시즌이 끝난 후가 된다면 그의 이적료가 3천만에서 3,500만 파운드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 1,000만 파운드 가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1월 달에 판다면 토트넘도 상황이 급하고 아직은 계약 기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4,500만에서 5천만 파운드, 현재 첼시가 원하는 돈을 챙길 수 있겠지만 여름까지 끌게 되면은 훨씬 더 싸게 내보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거면 지금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첼시 내부에서 할 수 있고, 또 후반기에 결국에는 부상 선수들이 다 돌아오는 상황으로 시즌을 보내면 갤러거가 경기를 많이 못 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유로 대회 참가해서 경쟁에 밀릴 수도 있고 감각도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갤러거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게, 지금 한창 잘 쓰고 있을 때 보내는 게 좋다. 안토니오 리디거가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 떠났던 부분이라든지, 메이슨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꽤 생각보다 자금을 확보하긴 했지만 메이슨 마운트를 맨유에 보낸 것처럼 첼시는 갤러거도 보낼 수 있다. 결국에는 리디거의 사례, 마운트의 사례를 봤을 때 1월 이적 시장에 갤러거가 토트넘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한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은쿤쿠의 부상 회복 상황이 더디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 즉 스트라이커를 새롭게 영입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은쿤쿠가 돌아왔기 때문에 은쿤쿠를 가짜 구문으로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포체티노 감독도 갤러거를 쓰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은쿤쿠가 또 다쳤고 이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은쿤쿠가 또 다친 것 역시 포체티노 감독으로 하여금 큰 결정, 즉 오시멘 영입 또는 퍼거슨 영입, 그리고 갤러거의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오히려 첼시의 성적이 지금 안 좋고 무엇보다 미들즈브러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패배 이후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기게 됐잖아요. 오히려 토트넘이 느긋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벤탄쿠그라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 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드라구신과 베르너를 영입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그리고 토트넘은 일찌감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왔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 목표였다. 게다가 사실은 1월 이적 시장에 센터백, 공격수, 미드필더 다 영입하겠다라는 의사가 애초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우선의 목표는 센터백이었고 공격수를 영입하게 된 것조차도 조금은 보너스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어요. 팬들은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물론 모든 팀들이 선수가 더 많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미드필드는 서두르지 않는다. 물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를 영입할 의지는 있지만 그 기회가 온다면 거의 마지막 순간 영입할 것이다라고 스카이 스포츠의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마이클 브리치가 얘기한 것은, 앞선 두 영입 드라구신과 베르너는 토트넘이 서둘러서 속전속결로 이루었지만 갤러거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첼시와의 줄다리기가 좀 있을 것이다. 왜냐? 첼시가 공격수를 또 영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국엔 첼시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첼시 쪽에서 갤러거의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협상 전략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트넘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이부 비수마 선수의 전반기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물론 현재 퇴장 징계 중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150회 이상 지상 경합을 한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승률 60.9%를 기록했거든요. 이러한 비수마가 현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어 있고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로서 핵심 선수인 파페 마타르사르까지도 차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에는 지난 번리와의 FA컵 경기 이후 허벅지 근육이 조금 타이트해서 빼줬다라고 했던 조반니 로셀소가 부상으로 인해 맨유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벤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5주 가까이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훈련 중에 데인 스칼렛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로셀소에 대해서는 그냥 근육 부상이라고 얘기했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맨유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추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컴플리케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까다로운 상황이다. 즉 로셀소가 만약에 부상이 장기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토트넘 역시 미드필드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사르와 비수마와 로셀소가 다 빠진다면 물론 메디슨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메디슨까지 부상이다. 이러면은 토트넘은 벤탄쿠르와 스킵 호이비에르 딱 미드필더가 3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이미 호이비에르를 꽤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있어요. 선발 출전은 아니지만 올 시즌 19번의 경기 중에 15번을 교체로 투입된 올 시즌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 교체 출전이 가장 많은 선수가 호이비에르거든요. 그런데 이 호이비에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속도감 있는 축구를 거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매각 대상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교체로 들어온 이유는 미드필드 라인에 부상도 많고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던 것이죠. 이와 더해서 스킵 역시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스킵을 매각할 수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팰리스는 1월 이적 시장에 스킵을 원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현재 미드필드의 뎁스가 크게 얇아졌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이적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팔 수 있는 선수, 자금이 꽤 되는 선수가 나이가 있는 호이비에르라는 점에 있어서 호이비에르와 스킵을 둘 다 내보낼 수는 없어요. 갤러거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도 유스 출신이고 어린 스킵을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 갤러거는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고 잉글랜드의 각급 대표팀을 모두 거쳐서 2021년부터는 잉글랜드 성인 대표로까지 활약하고 있죠. 뛸 수 있는 포지션을 보면 중앙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지만 공격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내려갈 수 있는 딱 토트넘이 원하는 프로필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전체 기록을 보면 좌우 측면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 플레이어까지 뛰면서 공격력이 있는 선수고요. 특히 2021-2022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됐을 때는 34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뛰면서 8득점 3도움으로 득점력, 공격 생산성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에 마침내 첼시 1군 팀의 자리를 잡으면서 프리미어리그 35경기를 뛰고 3골 1도움을 기록했던 것도 준수했는데 올 시즌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뛰면서 득점은 얻지만 그래도 4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골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이자 많이 뛸 수 있고 또 빨리 뛸 수 있다. 스킵과 호이비에르를 합친 것보다 나은 선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경우 첼시가 그냥 올 시즌 이대로 보내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토트넘이 다른 대안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울버햄튼 소식을 다루는 매체에 따르면 울버햄튼의 중앙 미드필더인 주앙 고메스를 3,500만 유로 영입할 수 있다. 울버햄튼도 3,500만 유로만 팔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갤러거만이 유일한 옵션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20대 초반 내지 10대 후반의 유망주 선수들을 토트넘이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중앙 미드필드는 1월이 아니어도 여름에는 꼭 영입할 것이다. 호이비에르가 나갈 것이고 스킵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1월 이적 시장 내에 떠날 수 있는 또 한 명의 선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클럽 하이둑 스플리트가 페리시를 데려오고자 하는데 페리시가 현재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상이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복될 경우 토트넘에서는 뛰기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의 유로 대회 참가 문제도 있고 또 하이둑 스플리트도 올 시즌 막판이라도 페리시가 오면 도움이 되니까 부상을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월 중이라도 영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 토트넘의 리빌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유와의 경기에서 드라구신과 베르너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뒤에 찾아올 2주 가까이 되는 휴식 기간 동안 세 번째 영입, 미드필더 영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토트넘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맨유전에 이은 1월 27일 토요일 새벽 5시로 확정된 맨시티와 FA컵 4라운드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토트넘이 이 두 차례 맨체스터 팀과의 고비를 어떻게 넘어설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